지난 시간에 그때 전체 집합 잡을 때 우리 막 중복조합 쓰는 거 있지. 그게 막상 해보면 그게 안 나옵니다. 전체 경우수가 몇 번이었죠? 몇 페이지 몇 번이었나? 까먹었니? 56페이지. 거기 214번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1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어 공에 적혀있는 수를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ABC를 할 때 D-A가 5 이상이 된다고 해서 우리 그때 어떻게 계산했죠, 쌤이? 쌤 계산을 그렇게 하면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딱 부러지게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일단 해보면 안 나옵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냥 이건 다 노가다 해야 되는 거예요. 213번 같은 경우. 그때 쌤이 어떻게 했더라? 1부터 10까지니까 213번 할까? 그때 쌤이 했던 방법이 뭐였죠? 지금 순서가 지금 순서대로 ABC라 꺼내어 공에 적혀있는 수를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ABC라 했죠. 그럼 이게 무슨 1, 2, 3, 4 이렇게 쪽에서 이제 10까지 나열인데 내가 어쨌든 뭐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 공을 동시에 꺼냅니다. 어쨌든 3개 숫자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거를 내가 이렇게 쭉 나열했을 때 지금 뭐 제일 작은 A랑 제일 그 다음에 중간에 B-A 여기 얼마씩 나야 된다? 5차 나야 된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그때 선택했던 방법이 뭐였습니까? A랑 B 사이에 일단 몇 개씩 넣고 뭔가 빈공 4개, 빈자리 4개가 있다 생각하고 그러면 이게 1, 2, 3, 4, 5 그래서 5차에 맞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였죠? 여기 이렇게 세 자리 잡고 공을 넣는 경우의 수라고 했었지. 근데 이게 문제가 될 게 뭐냐니까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뭐 이게 경우의 수가 있을 때 x, y, z에서 1, 2, 3, 4, 5, 6었으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z 자리에 뭘 집어넣는다. 그냥 빈자리만 내가 0000을 4개만 더 집어넣는다 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3인치 400개 갔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만약에 내가 여기 004개 집어넣는 거 띵띵띵띵 집어넣었어. 그럼 이 3인치 4가 여기 몇 개니까 그때 6C4에 5개였거든. 그럼 이렇게 집어넣었다 치고 그 다음에 C는 어떻게 할 건데 내가? 그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1, 6된 상태에서 C를 내가 이게 지금 배정한 게 없죠. 앞에 A, B의 경우의 수는 가능하겠네. 그때서 아무튼 그래서 원래 실제 경우의 수보다 그게 그때 5가 뭐 얼마 작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제일 작은 케이스가 이제 이 케이스지. 1, 6이고 뭐 이제 C는 7, 8, 9, 10 될 수 있고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때 지금 B-A만 5 이상이 되는 거니까 또 뭐 있노? 1, 7에서 이제 8, 9, 10이 있고 1, 8에서 뭐가 있고 9, 10이 있고 1, 9에서 이제 10이 있을 거고 맞습니까? 그 다음 똑같은 방법은 이제 2, 7하면 뭐야? 8, 9, 10이죠 2, 8하면은 90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이렇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나? 2, 9면 얼마야 또? 10 이제 5 채가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3, 뭐 8이면은 뭐가 가능하고 C가 90이 가능하고 3, 9면은 10이 가능하고 마지막 4, 9면 뭐가 되니? 10 이게 끝이죠. 몇 개 나와? 이거 써야 되지. 이게 C의 경우에 있으니까 이건 쌤이 AB를 쓴 거고 따라왔니? 그럼 이 몇 개 나와? 이거 10개 10개 몇 개야 이거? 6개 16 그리고 16 20개 나왔죠. 저 15개 5개 맞네. 5개 차이 났을 때 기억납니까?
어떤 숫자들이 안 나오게 될까 이거는? 만약에 17이라는 거는 결국 이게 뭐예요? 만약에 이걸 내가 숫자로 안 표현해볼까? 17이 되려면 어떻게 돼? x가 뭐 이 xyz 되게 순서상 한번 적어볼까? 이거 어차피 뭐 이거는 이런 것도 어차피 너희가 확통이 수능 공통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만약에 이렇게 1, 7, 8이 나오게 되려면 원래 만약에 이 식으로 가면 어떻게 해야 돼? 1, 7, 8이면 저기 x에는 0이 가야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a, b, c 숫자가 만약에 1, 7, 8이면 x에도 뭐가 가야 돼? 이건 지금 a, b, c고 a, b, c가 1, 7, 8이 되면 어쨌든 문제에서 어쨌든 b-a가 5 이상인 경우 중에 하나 경우잖아, 그죠? 근데 선생님 만약에 xyz 쌤이 그때 했던 요 세팅으로 하려면은 xyz 값이 얼마 돼야 돼? 이게 바로 1에 따르면 xF는 앞보다 안 들어갔다는 거죠. 왜? 이걸 쭉 나열해서부터 왼쪽에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내가 넘버링을 하는 거니까 그럼 x가 뭐가 되고 0 y는 7이 되려면 원래 지금 여기 1, 6이었잖아. 7 되려면 y에는 1 들어가야 되죠. 그럼 z는 여기가 이제 문제가 있어요. z를 뭘로 봐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1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C를 하나 잡고 이 안에는 뭐 예를 들어 한 개부터 몇 개까지 모였어.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이렇게 C를 잡고 그럼 Z에다가 만약에 이게 8되는 Z에 연결해야 되죠. 맞죠? 네. 바로 붙여야 되는 거니까. 그럼 사실 이거의 합이 지금 4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쌤이 만드는 개념이 엇갈려서 그냥 섞인 겁니다. 다.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이런 거지. 꼭 우리가 뭔가를 뽑았을 때 이상의 간격이 있는 숫자들의 간격이 다 4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4일 필요가 있나? 4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잖아. 왜? 그냥 이거 비교하면 되잖아. 178이랑 179면은 XYZ 값이 178이면 어떻게 돼야 돼? 이런 식으로 1 돼야 되고 179면 얼마가 돼? 여기 1 들어가야 되겠지. Y와 Z 사이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한 값, 내가 아까 전에 4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그냥 잘못됐으니까 쌤이 틀렸다는 거죠. 알겠죠? 알겠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냥 여기 적어놓은 게 이게 제일 깔끔한 풀이 방법입니다. 뭐? 다 해본다. 알겠지? 이거 번호 넘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해볼까? B가 올 때 C-A가 8 이상인 거 이제 여기서 찾으면 되지. C-A가 8 이상인 거 일단 전체 몇 개예요? 아까 전에 15개였죠? 표에서 그냥 찾으면 되지. C와 A 8포와 8 이상인 거 차이가 누구입니까? 여기 다 90만 찾으면 돼. 90 왜냐면 C랑 8이니까 여기도 뭐? 90, 10 그 다음에 여기는 2니까 누구 찾아야 돼? 10밖에 없지? 10 3은 8 넘어가면 11이 있어도 이 뒤에는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죠? 몇 개야? 1, 2, 3, 4, 5, 6, 7, 8, 9, 15분은 얼마? 10 답이 15분이 10 맞나? 15분의 10이 아니다. 전체 경우가 20입니다. 전체 경우가 왜 20이야? 아, 이거 잘못했나? B-A일 때 C-A라서 B-A 전체에서 20 빼는 거 아니에요? B-A가 5 이상일 때 저거 때 C-A라서 맞는 거더라. 그래서 20분에 해야 되는 거. 이 전체가 20개였어, 아까 전에. 전체는 20분. 아, 쌤이 아니 이 15개는 그거였어. 이 20개 맞나 보네. 이게 10개
오히려 이게 더 간단하네 지금. 되게 표딱 되게. 되십니까? 215번 한번 해봅시다. 215번. 주머니 A는 흰 공색의 검은공 한 개 들어있고 주머니 B에는 흰 공색의 검은공 한 개가 들어있다. 한 개의 동전을 사용하여 실행과 실행 이해를 순서대로 한다.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주머니 A에서 임의로 공을 두 개를 꺼내 주머니 B에 넣고 뒷면이 나오면 주머니 A에서 임의로 세 개 공을 꺼내 주머니 B에 넣는다. 주머니 B에서 임의로 5개 공을 꺼내 주머니 A에 넣는다. 되게 복잡하죠? 자, 지금 A가 흰 거 몇 개야? 흰 거 3개, 검은 거 몇 개입니까? 한 개가. 그 다음에 B는 A가 흰 공 3개, 검은 공 1개도 B에도 마찬가지고 흰 거 3개, 검은 거 몇 개? 한 개. 근데 지금 문제에서 한 개의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A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서 주머니 B에 넣고 뒷면이 나오면은 주머니 A에서 앞이 나오면은 일곱 2개 뒤가 나오면은 일곱 몇 개? 3개. 일단 좀 간단하게 도식화해야 되겠죠. 아 반대네. 이쪽에서 A에서 B로 그냥 3개네, 그죠? 그 다음에 주머니 B에서 임의로 5개의 공을 꺼내어 주머니 O. 그러니까 문제에서 실행 1과 실행 2를 순서대로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실행 1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A, B에는 일단 몇 개가 남습니까? A에는 몇 개가 남고 2개가 남고 B는 몇 개가 돼? 6개가 되겠죠. B를 실행한, 그러니까 이제 실행 1 먼저 이거부터 하면은 내가 동전을 던져서 앞에 나오면 어쨌든 A에서 2개를 꺼내서 B에 집어넣는 거니까 이후 2개, 6개가 될 거고 여기는 한 개, 몇 개 돼? 7개가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뭐냐?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이제 여기서 실행 2는 뭐야? 여기서 다시 어떻게 한다? 실행 2는 B에서 어디로? A로 그냥 몇 개 넣는다? 5개. 그럼 여기 몇 개 남습니까? A, B에는 3개 남죠? 여기는 A 플러스 어쨌든 A, B가 전체 몇 개? 3개가 남고 여기는 A 플러스 B가 몇 개가 남아? 잠깐만 여기 3개 남으면 다시 이거 중요한 게 여기가 이제 뭐 7개가 되고 여기 1개 남고 맞죠? 다시 여기 이제 올라가서 A, B가 B에서 5개로 다시 넘기가 되니까 여기 몇 개 되고 7개 되고 여기 1개 남고 이거는 여기 2개 됐고 여기 몇 개 남아? 몇 개 되죠? 네. 5개 넘기 5개 넘어가니까 6개 돼야 되지. 틀렸나? 다시 흰 공 3개, 검은 공 1개, 4개에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AB가 그럼 여기서 AB를 적을까 이렇게 둘 다 4, 4죠. 그래서 2개 넘기니까 2개, 6개 되고 5개 적어 넘기니까 7개 하게 되는 거 알겠죠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4개, 4개였다가 3개 넘기니까 A는 1개 되고 B는 몇 개 되고 7개 되고 B에서 다시 5개 넘기니까 6개, 2개 되는 거 맞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실행 2가 끝난 후 주머니 B에 흰 공이 남아있지 않았대. 흰 공이 남아있지 않았대. 그럼 여기가 B가 남은 게 다 뭐야? 너 검은색이어야 되죠. 이게 검은색일 때 실행에서 주머니 B에 넣은 공 중 흰 공이 2개였으면 거야. 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B에서 흰 공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의 수를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다섯 개를 일로 넘기는 거니까 실행에서 실행이가 끝난 후 주머니 B에 흰 공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흰 공이 없다. 여기서 공이 두 개가 넘어오고 다섯 개를 절로 넘기는데 여기가 흰 공이 없어야 돼. 그럼 어떤 방법이 돼? 흰 공을 다 해봐야 되나? 이게 두 개가 넘어올 때는 어떻게 넘어올 수 있나? 어렵죠. 이게 지금 검은 거 아니까 검은 거 한 개, 흰 한 개, 검은 거 한 개 내지 흰 거 몇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죠. 넘길 수 있는 방법이 경우의 수가 여기는 세 개니까 공을 넘길 때 다 적어봐야 되나? 이것도 지금 검은 거 한 개랑 검은 거 채될 때 한 개, 흰 거 몇 개? 두 개. 아니면 이것도 두 개밖에 없네. 흰 거 세 개네. 맞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흰 거 한 개 넘기고 검은 거 한 개 넘기면은 어쨌든 지금 B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흰 거 몇 개 되고 다섯 개 해봐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흰 거 4개, 검은 거 2개 되고 B가 이 6개, 지금 흰 거 몇 개? 4개에 지금 검은 거 몇 개 돼? 한 개 되죠, 그죠? 흰 거 4개, 검은 거 몇 개? 2개가 돼야지. 총 6개 있으니까. 이거면은 흰 거 몇 개? 흰 거 5개, 검은 거 한 개 되죠? 이쪽은 3개를 넘기니까 흰 거 3개, 그럼 흰 거 5개, 검은 거 몇 개 되고요? 2개가 되고, 흰 거 3개만 다 넘기면 흰 거 몇 개? 6개, 검은 거 몇 개가 돼? 1개가 되겠죠, 그죠? 요 상황에서 이제 나 문제 답변에 실행이가 끝난 후 비공이 흰 공이 남아있지 않아야 됩니다. 몇 개를 절로 보낸다 했어? 5개를 보낸다 했잖아. 그럼 여기 흰 공이 남아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5개를 하는데 여기는 흰 거 몇 개? 4개, 검은 거 한 개 보내야 되고. 그럼 여기 검은 거 한 개겠죠? 남아있는 게. 이거는 뭐 해야 돼? 흰 거 5개 다 보내야 되지. 그럼 마찬가지 검은 거 한 개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이쪽은 미쳐버리겠죠, 그죠? 이거는 흰 거 5개 보내면 되죠. 흰 공이 남아있고 흰 거 몇 개 보내면 돼, 이거는. 흰 거 5개 보내버리면은 검은 거 몇 개 남고 2개 남고. 이건 여러분 내가 흰 거를 5개 다 보내도 흰 거가 남아있지. 그럼 이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조건부 관계에서 말하는 지금 어쨌든 실행이까지 했을 때 B의 흰 공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몇 개 나오니까 3개 나옵니다. 요 3개죠, 그죠? 요 3개 중에 실행 1에서 주머니에 B에 넣은 공 중 흰 공이 2개인 거 뭐였노? 요거네. 여기 넘길 때 아까 전에 여기 2개 넘길 때 흰 공 2개 요거지. 흰 공이 2개라고 했기 때문에 2개인 것만 해야 되죠. 요거.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죠. 지금 일단은 지금 가능한 경우가 뭐야? 이렇게 흰 거, 검은 거, 요거를 요 위에 라인, 첫 번째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 그다음에 몇 번째 경우, 여기 세 번째 경우가 가능한데, 요 세 개 중에 난 뭘 말할까 지금 문제에서 2번, 3번을 말하는 거야. 조건부 관계이죠, 그죠? 이제 이랬죠. 자, 다 했습니다. 그럼 끝에 거 우리가 할 필요는 없죠. 왜? 얘는 지금 처음에 흰 거 3개 넘기면은 B 주머니에 흰 거 6개, 검은 거 1개인데
여기서 아무리 내가 흰 거 5개를 다 넘겼다 하더라도 B주머니는 어쨌든 흰 거가 무조건 한 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맞나? 그래서 그걸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마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확통 한 28번, 29번 됐을 거야 그때. 이게 문제가 뭐 더 어렵다 이게 아니고 28번, 29번이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한두 개씩 나옵니다. 매번 모의고사 때 확통 선택한 사람들은 알겠나? 그럼 이제 구해봅시다. 자 일단 제일 처음에 이거 뭐 A에서 일단 뭐 흰 거 한 개 뽑고 검은 거 한 개 뽑는다. 그럼 일단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A 전체 중에 4개 중에 일단 2개를 뽑는데 자 여기 맨 위에 놔야 합니다. A 4개 중에 흰 거 2개를 뽑는데 A 4개 다시 A에 있는 흰 거 3개 검은 거 1개 중에 2개를 뽑는데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뽑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3C1 1C1 해야 되지. 네. 그럼 요렇게 넘어가서 이제 뭐가 됐어? 흰 거 4개 검은 거 2개가 된 상황입니다. 그럼 요 상황에서 이제 요 6개 중에 또 몇 개를 뽑아야 돼? 5개를 뽑아야 됩니다. 5개를 뽑을 때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돼? 흰 거가 하나도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흰 거 4개 중에 4개 다 뽑고 그다음에 뭐 검은 거 2개 중에 1개 뽑아야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검은 거 1개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찬가지. 뭐 여기 지금 A에서 내가 어쨌든 공 2개를 뽑아서 이제 넘길 건데 그 중에서 난 뭐 한다? 흰 거만 2개 뽑는 거니까 얼마? 3C2해야 되겠지. 요거는 뭐다? A 주머니 흰 거 3개, 검은 거 1개,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그중 흰 거 3개 중에서 2개만 뽑아서 이제 B 공으로 B 주머니로 넘겼습니다. 그럼 B 주머니가 어떻게 되고? 흰 거 몇 개? 흰 거만 원래 3개, 2개가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흰 거만 5개가 되고 검은 거 1개 남죠? 따라왔나?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하는 거야? 또 6개 중에 5개를 다시 A 주머니로 넘겨야 되지. 그럼 6개 중에 어쨌든 5개를 뽑아야 되는데 검은 거만 남기려면 난 어떻게 해야 돼? 흰 거 5개 다 뽑아야 되지. 얼마야? 55입니다. 따라왔죠? 이 확률을 이제 각각 계산하면 되지. 나중에 계산해보기로 하고 그 다음 요거 이제는 몇 개 뽑는 거니까 4개 중에 3개를 뽑습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4C3 누구 중에 누구? 3개 중에 2개 뽑고 1개 중에 1개 뽑는 거니까 3C2, 1C1 그냥 하면 되겠죠. 곱하기 여기는 넘어와서 흰 거 5개, 검은 거 2개가 됐어. B 주머니가. 그래서 여기서 흰 거를 다 넘겨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7개 중에 5개 뽑는 거 중에 그냥 흰 거만 싹 다 뽑아 5CO. 이렇게 하면 여기 지금 검은 거 2개만 남습니다. 흰 거 없어지지. 근데 이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문제에서 말해야 되니까 자 실행 2까지 다 했어요 이렇게. 네. 2개 넘기고 3개 넘기고 비주얼에서 저쪽으로 5개, 5개 넘기는까지가 실행 2까지 다 한 거야. 그렇게 다 했을 때 흰 공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를 일단 선택을 해야 됩니다. 총 4가지가 가능한데 그 중에서 최종 결론에서 뭐가 남아있지 않는 경우 흰 공이 남아있지 않는 경우는 요 3가지밖에 없습니다. 얘는 흰 공을 5개 넘겨도 흰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남지 흰 거 1개가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이 마지막 요 경우에서는 뭐한다?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요 3개 중에 뭐가 되는 경우 뭐라 했어 거기? 요 3개 가능들 중에서 뭐 실행 1을 할 때 B주머니에 넣은 공 중 흰 공이 2개였던 것들 요거는 흰 공 1개 넘겼죠. B 넘길 때 이건 2개 넘겼지. 얘도 2개 넘겼지. 그럼 결국 이 3개의 확률 중에 누굴 구하라? 밑에 있는 거 2개를 더해서 조건 방향으로 가라는 거야. 해볼까요? 이제 마무리하면 이거 얼마입니까? 4, 3, 6분의 3 6분의 3이죠? 그럼 2분의 1 이건 얼마죠? 6분의 1이니까 6분의 2 3분의 1입니다. 계산 생각보다 간단하게 6분의 1이고 이거는 4C니까 4, 3, 3이니까 이거 2분의 1이죠? 네. 이거는 2분의 1에 6C1 6분의 1이지 얼마야? 11분의 1입니다. 따라왔습니까? 밑에 거는 4, 3이죠.
4분의 3에 이걸 얼마입니까? 7씌우면 얼마죠? 76 2니까 76 73은 21이죠. 얼마야? 28분의 1입니다. 따라왔니? 그럼 문제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조건 방향 일단 이거 전체 확률 6분의 1 그다음에 얼마? 12분의 1 더하기 28분의 1 중에 누굴 구하라? 누굴 구하라 했습니까? 위에 거 두 개 더하면 되죠? 아니지? 밑에 거 두 개죠? 흰거 두 개, 흰거 두 개가 이거니까 이거의 확률이 얘들이잖아. 얼마? 11분의 1 대 얼마? 11분의 1과 28분의 1 이렇게 나눈 거야. 이게 조건 방향입니다. 틀리면 어떡하냐? 통분하면 얼마고? 62, 28 통분도 되나? 90? 얼마고? 36, 72 뭐가 되노? 통분하면 뭐가 됩니까? 62, 28의 최소곱에서 얼마고? 72 72라고? 24 세 번 가야 되네. 83은 24 104네 104 아닌데 83은 84네 84는 되네. 그럼 84분은 얼마입니까 이거는? 얘는 14고 얘는 7이고 얘는 얼마야? 3이죠? 네. 83은 24 그럼 얘도 84분의 얼마? 7 더하기 3이지. 그럼 84, 84 쏘고 거기 다 더하면 됩니다. 24분의 얼마? 10 12분의 얼마? 5 나는 안 맞으면 울어버릴 거야. 틀렸어? 두 개 다 하면 17이 답입니다. 고3 확통 넣는 자들은 이 정도 합니다. 근데 조건 범위를 확실히 어떤 건지는 알겠지? 그러니까 저 경우의 수 중에서 뭐 전체를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 문제에서 제한하는 저 조건 상태 안에서 그 안에서 이제 뭐 이렇게 뽑는 거니까. 저희는 강제 확통 아니에요? 응? 저희 강제 확통 아니에요? 너 내일은 나와. 너희는 저게 공통이야 공통. 그러니까 너희는 범위가 좁아졌잖아 어떻게 보면은. 범위가 좁아진 상태에서 너희 변별력을 내려면 학원에서도 저런 거 해보시나요? 모르겠어요. 아니 시간한테 연습해야지 뭐. 일단은 2학년 때 그냥 개념 이거 다 잡아놓고 3학년 갔을 때 미친듯이 문제만 풀어봐 보면 할 수 있어 너희. 지금 고3도 그렇게 하고 있다. 미친듯이 문제만 풀어봐. 자 97 이제 사건의 독립과 정서로 갑니다. 사건의 독립과 뭐 정서 이거 설명할 때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 사건의 독립이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니까 그냥 어떤 사건 두 개의 사건이 일어나. 근데 앞 사건이 뒷 사건에 여러분들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면 그건 독립이고, 그다음에 종속인 경우는 뭐냐니까 앞에 일어나는 일 자체가 만약에 뒤에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주게 되면 그건 뭐가 된다? 말 그대로 종속입니다. 알겠나? 근데 이게 조금 거시기한 게 꼭 그렇지만도 않았다. 거기 보면 일단 한번 봅시다. 독립이라는 건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나는 것이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냐니까 이런 거죠. 거기 보니까 뭐 이런 거 있지. P, B, A P, B, A 여집합 P, B가 뭐하다? 다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A 사건은 예를 들어 그냥 주사위를 던지는 거고 B 사건은 예를 들어 내가 동전을 던져. 네. 첫 번째 사건에서 내가 주사위를 던지고 두 번째 사건에서 예를 들어 뭐 동전을 던져. 그럼 만약에 뭐 A 사건이 동전이 주사위가 선생님 첫 번째 사건 동전이랄게 동전이 앞면이 나왔다. 그럼 만약에 두 번째 주사위 던질 때 뭐 짝수가 나오면 2분의 1에 그럼 줍니까 줍니까? 안 주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아까 짝수였는데 홀수가 나온 상태에서도 마찬가지. 두 번째 내가 주사위를 던질 때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지. 근데 저런 걸 우리가 독립이라 얘기합니다 일단은. 분백 3으로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종속은 여러분 뭘까? 종속은 여러분 그러면 거기 보니까 서로 독립이 아닌 경우에는 뭐가 된다냐? 종속이. 일단 여러분 이 식의 의미는 알겠나? 이건 A가 일어나는 사건 하에서 이제 약간 저런 느낌이랑 비슷하죠. 그 동전이 앞이 나오고 뒤가 나오든 말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동전이 앞에 이거는 A 사건이 만약에 동전 앞이었다. 이게 짝수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여야 돼? 동전 앞이 나오는 경우는 얼마입니까? 2분의 1이죠. 동전 뒤가 나오는 경우도 2분의 1이지. 그럼 동전이 앞에 나왔을 때 뒤에서 만약에 짝수가 나오면 그건 또 그냥 2분의 1이죠. 마찬가지 동전이 뒤가 나왔을 때 2분의 1 때 또 뒤에서 짝수가 나오면 그것도 그냥 동전이 그냥 2분의 1이지. 두 개 더하면 얼마야? 4분의 2에서 얼마 나옵니까? 2분의 1 나오죠? 이건 지금 종속처럼 먹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조건방열처럼 먹은 거지. 이게 이런 거야. 앞에 뭐 동전이 앞이 나오든 뒤가 나오든 어쨌든 앞이 나오는 상황은 따로 뒤가 나오는 상황 이게 앞에 확률 뒤에 확률이고 그 상황 안에서 이제 뭐 짝수가 나오면 이렇게 계산했잖아. 이거는 더해줘야 되죠, 그죠? 2분의 1 나왔지. 근데 그냥 다 무시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P가 뭐였어? 주사위 던졌을 때 뭐가 나올 확률? 짝수가 나올 확률이죠. 몇 분의 몇입니까? 2분의 1이잖아. 그럼 별로 값에 영향이 있나 보다. 없죠? 그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A 사건이랑 B 사건을 서로 뭐란다? 독립이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든 말든 아무런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결과물 자체. 근데 종속은 어떻게 된다? 이게 찢어진다라는 거야. 이게 독립이고 알겠니? 여기서 여러분 C가 나올 수 있는데 잠깐만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거기 7이 거기까지 일단 표현이 돼 있죠, 그죠? 여러분 밑에 설명에는 어떤 게 나와 있냐니까 그겁니다. 내가 주머니에다가 내가 만약 주머니에다가 잘 보세요. 주머니에다가 어쨌든 공을 끄는 어떤 사건을 실행을 할 거야, 그지? 근데 내가 첫 번째 시행한 거를 일단 확인을 하고 뭐 검은 공, 흰 공이 섞여 있는데 그 꺼낸 공을 다시 넣고 다시 또 줘서 두 번째 딱 꺼냈어. 이거랑 내가 첫 번째 꺼낸 공 하고 이걸 넣지 않고 다시 두 번째 공을 꺼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뒤에 확률이 영향이 있겠지. 왜 영향이 있어? 흰 공을 꺼낸 경우와 검은 공을 꺼낸 경우가 각각 남아있는 공의 수가 달라지잖아. 물론 총 개수는 같겠지만 그런 겁니다. 종속은 방금 선생님 뒤에 얘기했던 거, 독립은 뭐 앞에 얘기했던 거.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독립이란 말과 같이 붙어서 제일 많이 따라가는 게 바로 뭐냐니까 주머니 문제에서 복원 추출이란 말이 따라가요. 복원 추출이란 말을 말 그대로 뭐 한 거야? 내가 처음에 한 짓을 다시 뭐하고 복원시켜놓고 다시 추측하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뭐가 나왔든 말든 두 번째 사건에 영향이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종속은 이걸 반대 말씀드리겠죠. 무슨 추출? 비복원 추출입니다. 거기 밑에 설명에도 아마 이 용어가 있을 겁니다. 처음의 사건에서 내가 했던 짓을 그냥 원상복구하지 않고 그냥 뭐 그 상태에서 다시 그걸 표본을 해서 다시 뭐 내가 꺼내는 거야. 이게 변화가 생기겠죠. 거기는 그런 용어는 없는데 이제 그런 말 설명은 했죠. 거기 1번에 이제 설명해 보면은 꺼낸 공을 다시 넣는 경우, 근데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 경우 했을 때 1번을 우리가 독립이라고 하고요.
2번은 우리가 뭐라 한다? 종속이라 얘기합니다. 일단 의미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그죠? 이게 그럼 나중에 뭘 할 때까지 할까? 이제 뭐 주사위 놓고 2의 눈을 뽑는 거랑 3의 눈을 뽑는 거 이게 독립이냐 종속이냐 이런 거 할 때 그때가 좀 헷갈리는데 어쨌든 지금은 근데 이렇게만 일단 이해를 합시다. 알겠죠? 영향이 없는 건 독립, 영향이 있는 건 종속. 나왔으니까 자 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어떤 두 사건이 있는데 두 사건이 독립이라고 하면 뭐다? 이런 공식이 일단 성립합니다. 독립이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PA 교비가 뭐가 된다? 이거 외워놔야 됩니다. 거기 책에 있죠? 독립이라고 하면은 A 사건과 B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고 하면은 두 사건이 저렇게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PA 곱하기 PB다. 따라왔니? 그러니까 독립이라고 하면 어쨌든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그냥 그게 그냥 해버리면 돼. 우리가 사실 아까 고려법칙 비슷하게 이미 써왔습니다. 확률 계산할 때. 뭐 예를 들어 동전이 앞에 나오고 뭐 주사위가 뭐가 나올 확률, 뭐 짝수가 나올 확률하면 2분의 1 곱하기 쌤 여기 아까 이미 썼잖아요. 여기 쓰고 있잖아, 그죠? 이런 것처럼 서로 두 개를 그냥 외워버리는데 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독립이면은 이 조건부 확률식도 어떻게 될까? 독립일 때 여러분 이 조건부 확률식이 어떻게 해야 되니까 원래 조건부 확률이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요식을 일단 기본적으로 써야 되겠죠? 네. B 중에 A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B 중에 A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인데 만약에 독립이면 여기에 뭐가 됩니까? 이렇게 쏙 들어가죠. 네. 이게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 PB랑 약분되고 누구만 남아? PA만 남죠. 즉 조건부 확률도 뭐가 돼버려? AB 사건이 서로 독립이면 어떻게 된다? B 조건 하에서 A가 일어나는 확률과 그냥 A 자체적으로 일어나는 확률이 어떻게 된다? 같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이게 지금은 그냥 쌤이 그냥 거기 표에 있는 것처럼 독립종속 약간 이 설명이 어설픈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독립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뒤에 문제 풀 때 한두 개 나올 텐데 일단 요 개념 정도는 요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쌤 봤을 때는 독립이면 그냥 어쨌든 두 사건이 영향이 없고 종속이면은 영향이 있고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두 사건이 만약에 뭐라고 하면은 독립이라고 하면은 머릿속에 이 공식은 꼭 떠올라야 됩니다. 이걸로 어쨌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독립이란 말을 보면 어쨌든 내가 중간에 뭐 할 수 있어? 이 공식을 그냥 써서 막 쓸 수 있어. 이걸 넣고 써야 돼. 그래야지 이제 계산이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고. 여러분 밑에 이제 약간 원론적인 게 좀 나오죠. 뭐냐니까 배반 사건과 독립 사건의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A, B는 서로 종속이다. 이거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 자 일단 그 말이 맞을까? 어떤 A 사건과 B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이란 말은 어떤 말입니까? 공통인 부분이 없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게 했을 때 A, B는 서로 종속이다. 맞나요? 여러분 일단은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여러분 이거 명제죠? 중학교 그 1학년 과정에서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다. 그럼 뭐가 없다? 나는 PA 교 B가 뭐다? 0이면 이 말과 똑같은 거고. 그럼 여러분 이제 또 뭐가 돼야 돼? A, B가 서로 문제에서 PA와 PB가 양이라 했죠, 그죠? 여기서 뭔가 벌써 모습이 나오지. A 사건의 확률은 어쨌든 양수고 B 사건의 확률이 양수인데 서로 교집합이 없는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고. A, B가 서로 배반이면은 뭐다? A, B가 서로 문제에서 종속이라고 그랬죠.
종속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립이면 여러분 저거니까 종속이면 PA로 B가 PA랑 PB의 곱합 나오는데 달라야 되겠죠, 그죠? 따라왔습니까? 다시 말하고 AB가 서로 배반이면은 일단은 요집합 B가 빵이고 뭐 어쨌든 P랑 PB가 일단 양수를 했잖아 문제에서 각각의 사건의 확률은 양수고 서로 배반이기 때문에 교집합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AB가 서로 종속이다라고 하면 요 식을 가져가면 되지. 이게 무슨 식이야? 독립의 식이 반대죠, 그죠? 그럼 여러분 요 조건 하에서 이거 성립하는지 확인만 하면 돼. 조 조건 하에서 P의 교비가 얼마였어? 여기 얼마였습니까? 0이었잖아. 여기 0이잖아. P의 PB는 둘 다 뭐야? 양수지. 그럼 이건 뭐가 되죠? 플러스죠. 성립하지? 그럼 이건 참이 문제야, 거짓이 문제야? 참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됐니? 두 번째, AB가 서로 독립이면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런 원론적인 문제가 나오면은 그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독립이랑 종속의 의미보다 좀 약간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방금 아까 전에 쌤이 그냥 설명할 때는 주머니 같은 걸로 설명할 때는 독립이면 영향 없고 종속이면 영향 있다라고 했잖아, 그죠? 근데 이게 약간 이렇게 원론적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약간 독립 종속을 내가 생각해서는 문제 풀면 안 되고 뭘로만 풀어야 돼? 이 식으로만 풀어야 돼. 그리고 이 식으로만 풀었을 때 나오는 결과와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 상황 자체가 일어나는 그 뭐 어쨌든 독립 종속의 느낌이 다른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은 쌤 그것 때문에 이제 자꾸 이제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결국 우리가 일단 어쨌든 독립의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이 식을 근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좀 독립 종속의 그 의미가 맞긴 맞는데 약간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확실한 거는 독립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공식을 근거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건 확실해. 알겠지? 그러니까 최대한 감정 어떤 문맥적 의미는 배제하고 수학적 소식 요로만 일단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2번도 봐봐. 이게 1번이었죠. 2번도 지금 뭐냐니까 AB가 서로 독립이면 어떻게 됩니까? AB가 서로 독립이다. 그럼 저식 써야 돼. 일단 AB가 서로 독립을 했으니까 뭐가 성립해? 이게 성립해. AB가 서로 독립이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에서 말했죠? A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AB가 서로 배반 사건입니다. 뭘 보여야 돼? 이게 뭐다? 0이 다 라는 걸 보여야죠.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AB가 서로 독립이면 배반 사건이다. 서로 배반 사건이 아니다라고 했죠. 이게 아니다라고 했죠. 맞나? 이거 성립하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어쨌든 독립이면 이런 게 성립하는데 여기 P랑 PB가 문제에서 뭐라 했어? 양수라고 줬지? 네. 플러스를 얘가 뭐가 돼? 얘도 플러스 되겠죠, 그죠? 식이 독립인 식이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그럼 P의 교집합 0이 야 아니야? 아니지. 그럼 이것도 3이 되죠. 이렇게 가야 돼 그냥. 감정을 배제해야 돼. 단순하게 문제 풀듯이 풀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건 나중에 어쨌든 문제가 나오면 쌤이 이런 게 바로 그때 쌤이 열변을 통하면서 했던 예의다라고 한번 집어줄게, 알겠지? 일단 요 정도로만 알고 일단 넘어가면 된다,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9페이지에 보면 여러분들 이제 이런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니까 요거도 그냥 여러분들 결과만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증명하는 게 여러분 거기 증명이 다 있어. 근데 증명이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냥 AB가 만약에 독립이야. AB가 서로 독립이면은 A 여집합, B 여집합도 어쨌든 여기서 AB에서 파생하는 이런 집합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얘들끼리도 다 독립입니다. 그러니까 AB가 독립이면 얘랑 독립, 얘랑 독립, 얘랑 독립 다 독립이야. 이 결과만 알고 있으면 돼. 그 말이 알겠죠? 증명은 거기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해볼까 그러면은 만약에 일단 그 문제를 99페이지 박스 보면은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A와 B 여집합, A 여집합과 B, A 여집합, B 여집합이 다 각각 다 뭐다? 서로 독립이라 했잖아. 그럼 내가 여러분들 다 뭘 어떻게 증명해야 돼? 증명해야 돼. 증명 별로 안 어려워.
A, B가 서로 독립이면 나는 널 일단 뭘 증명하고 싶냐니까 한번 해볼까 쌤이. 뭐라고? A 사건과 B 사건이 서로 독립이면 이게 가정이죠. 일단 A와 뭐 B 이것도 서로 독립이다. 이걸 나는 증명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무조건 끌어내야 되는 식이 뭐라고? 이 식을 일단 땡겨와. 쓰면 되죠? P 뭐 A로 B가 뭐랑 같다? PA가 누구랑 같다? B랑 같다. 따라왔니? 요거면은 얘는 서로 독립이다. 얘가 서로 독립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이것처럼 똑같이 만들게 해야 돼. P랑 P 뭐 B의 여집합이 최종적으로 뭐가 돼야 돼 나중에? P 내가 이걸 성립하면 보여야 돼. 뭐만 갖고 요식만 갖고 어떻게 할까? 나는 요식만 갖고 얘가 된다는 걸 이제 쭉 풀어 나가야 돼. 그냥 천천히 해보면 돼. 자, 이거 해볼까? PA면 뭡니까? PA PB의 여집합은 이렇게 쓸 수 있지. 1-PA 쓸 수 있죠. 이거 인정합니까? 맞나 안 맞나? 그 다음에 요거 몇씩 쓰면 PB라고 써야 되죠. P의 여집합은 당연히 전체 경우 전체 확률에다 빼면 되잖아. 그지? 여기서 이제 만약에 PA 전개를 안 한다. PA 곱하기 PB지.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럼 여러분 이거는 이걸로 고칠 수 있지. 맞죠? 그럼 어떻게 돼? PA에다가 뭘 빼는 거야? PA 교비를 빼는 겁니다. 이거랑 똑같지 않나? A에서 A와 B가 이런 거죠. A에서 A, B 교집합 보면 F이죠, F 로고죠. 이거 뭡니까 여러분? 차집합이잖아. A교 B 여집합이니까. 이거 여러분 고치면 A-B잖아. A-B 때문에 이제 여기죠. 서로가 갖다 대지.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증명은 별로 안 어려워. 그냥 간단하게 계산 과정하다가 뭐 벤다이그램으로 전환해서 내가 확인을 해도 되고. 중요한 거는 그냥 뭐다 이거. 결론만 알면 돼. 그래서 독립이면 이 식을 쓰고 A, B가 서로 독립이면은 여집합이건 뭐건 서로 강화보다 독립이 된다. 이렇게 일단 결론만 머릿속으로 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거기 여러분들 지금 확인 체크 216번도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걸 거의 똑같은 형태로 증명해 놨습니다. 별로 안 어렵다고. 뭐 해놨죠? 오늘 몇 개까지 할 수 있겠네. 여기 40분 나가야 된다 했어요. 생각밖에 없어서 뭐 하면 되겠네. 거기 이제 여러분들 뭘 증명해야 되니까 A, B가 서로 독립이면 이제 A 여집합, B 여집합도 서로 독립이 되는데 그걸 증명하고 싶어. 그럼 뭐죠? A, B가 일단 서로 독립이면 어떻게 돼? 이 공식 지금 써야 되겠죠? 이제 그럼 가자리 여러분들 뭐가 들어가야 돼? 이게 가드가 돼. 일단 독립이라는 말 뜨면 무조건 저식 써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 조건을 바탕으로 이해했죠? 뭘 한다? PA교 B 여집합이 그게 여러분들 거기가 제일 끝에 보면 이거 두 개 뭐로 돼 있어? PA 여집합 곱하기 PB 여집합 이렇게 따로따로 뭐한다? 떨어뜨린 구조로 한번 내가 만들어 볼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시키는 대로 해.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 여러분들 뭡니까? A 합집합 B 여집합이죠? 두 번으로 갔으면 그럼 이건 1 전체에다가 뭘 빼는데 A 합집합 B 빼면 되죠, 그죠? 됐습니까? 근데 A 합집합 B는 우리가 뭐 교집합 이끌었건 A 합집합 B는 PA 더하기 PB 더하기 PB 빼기 뭐다? 이거는 여러분 만약 이게 배방 사건이면 이게 여기 되는 거고 배방 사건이 아니면 여기 값이 있는 거니까 이 식을 1로 바꾸는 건 그냥 모든
집합관계라든지 확률관계에서 다 성립하는 겁니다. 따라왔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한다? 1-P-PB 플러스 PA 교집합 B고 이걸 우리가 이제 독립이면이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걸 뜯겨서 쓸 수 있죠. 그럼 저 PA 교비를 뭘로 바꿀 수 있다? AB가 서로 독립이니까 PA 곱하기 PB로 바꿔치기 할 수 있고 따라왔니? 이거 여러분들 인수분해 짜식자는 뭐야? 1-P랑 1-PB에 여러분들 그냥 뭐 이런 인수분해를 전개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이제 거꾸로 내가 인수분해할 거죠, 그죠? 그럼 1-PB가 뭐야? P의 여집합이죠. 1-PB가 뭡니까? PB의 여집합이죠. 그래서 증명이 된다 이제. 그럼 지금 나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나 이게 나죠. 네. 다는 이게 다입니다. 증명은 어렵지 아니하다. 그냥 나는 뭐만 알면 된다. 결과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여러분 합답하기로 경리엔티그 문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A랑 B가 독립이면 A 여집합과 B 여집합이 독립이다. 동그라미 앞에 넘어가면 돼. 그러니까 그걸 뭐 엄청 이걸 내가 깊게 막 이해하려고 할 필요는 이걸 여러분들 깊게 하려고 하면 더 나중에 막 끼칩니다. 더 쌤도 막 학교다닐 때 이건 막 이러는데 그냥 겉핥기로 내가 여기까지 말는데 더 깊게 들어가면 더 헷갈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니까 이게 독립종속이란 말이 아마 미국에 있는 원서 책을 옮겨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A 집합과 B 집합이 여러분 만약에 독립이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말하는 그 독립이 아마 이 A 집합과 B 집합이 인디펜던트였을 거예요. 여러분 인디펜던트라는 단어 알죠? 인디펜던트 맞나 이거? 이 맞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어쨌든 뭐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어쨌든 학문이 많이 발전했잖아, 그죠? 미국 같은 나라는. 그럼 거기서 어쨌든 집합론 이런 걸 막 연구를 하다가 A, B가 뭔가 어쨌든 성질이 있었을 거잖아. 그게 약간 뭔가 뭐 자기들이 느꼈을 때는 뭔가 좀 자기들이 쓰는 언어에서 가장 가까운 거라고 생각해서 뭘 붙였다? A, B의 관계가 인디펜던트 하면은 이게 된다라고 했을 텐데 근데 이걸 이제 한국 애들이 갖고 오다 보니까 인디펜던트를 내가 뭘로 해석할까? 독립으로 해석한 거지. 물론 그 독립이란 말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A 사건과 B 사건이 별개이다 이런 의미가 있긴 있을 거야. 근데 아마 그 미국에서 아마 그 최초로 이 개념을 만든 그러니까 뭐 집합론이 미국에서 만들었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그때 그 사람들이 이 A, B의 관계가 인디펜던트하다라고 했던 그 관계가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걸 한국말로 해석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뭘로 해석해? 독립이란 말로 해석했어. 근데 우리가 독립이면 어쨌든 불리한 걸로 해석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결론은 약간 겉핥기식으로 공부하면 된다. 됐죠? 넘어가시고요. 바로 자 여러분들 바로 나왔네. 6번이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쌤이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한테 내가 한번 물어볼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랑 주사위 떠졌어. 4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랑 그 다음에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여러분 한번 볼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주사위 떠지는 뭡니까? 사건을 그냥 적어보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쌤이 얘기했던 거. 여러분 그 ABC 자 주사위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이 몇 번이죠? 1번이지. 아 6번이지. 이 다음 또 왔어. 주사위에서 여러분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135입니다. 따라왔죠? 그 다음에 뭐라 했나? B 사건은 4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4, 5, 6이야. 그 다음에 뭐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C가 있습니다. 이거끼리 독립종속 얘기할 수 있겠나? 결과로 따지면 여러분 지금 A와 B는 뭐고 지금 거기 보니까 종속이고 A, C는 독립이고 그 다음에 뭐야 B, C 독립이네. 누구만 종속이고 이거 두 개는 종속 관계인데 A, C랑 B, C는 독립 관계네. 홀수랑 4의 배수 4 이상의 숫자는 서로 독립 관계고 종속 관계고 그 다음에 뭐라고? 홀수랑 3의 배수는 독립 관계고
4의 배수 이상하면 3의 배수도 독립관계랍니다. 이제 이건 좀 이제 심각해지죠, 여러분들. 아까처럼 주머니 같은 상황이 아니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된다? 내가 이거를 독립으로 우리 한국말의 이 독립적인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게 맞아.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인디펜던트라 했던 것 자체는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독립의 성질만은 아닐 거야. 그 안에 일부가 독립인 거고, 그 사람들이 말했던 인디펜던트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넓이보다 더 넓은 의미로 쓰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내가 계산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독립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독립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떠올려야 되는 식이 뭡니까? 이거죠. 이걸 그냥 확인을 해야 돼, 내가. 나의 감정을 배제한 채. 그럼 만약에 AB가 독립인 관계를 내가 알고 싶다면 여러분 AB의 교집합은 뭡니까? 5밖에 없죠? 네.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이지. A 확률은 6분의 3이죠. B 확률도 얼마? 6분의 3. 이건 4분의 1이지. 서로 같아 달라? 다르지? 네. 그래서 그냥 독립이 종속이 가는 거야. 여기에 내가 뭐 어떤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머지 니은티 끝은 해보면 아마 좌우가로 A와 C가 독립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볼까? AC 교집합 얼마입니까? 3이죠? 네. 그럼 6분의 1이겠지. 네. 그럼 A의 확률은 6분의 3, C의 확률은 6분의 2. A 교집합 B랑 가까이의 확률의 곱이 서로 같아야 되지. 네. 얼마입니까 이거? 네. 6분의 1 나오잖아. 이건 독립이. 그러니까 그 독립이 그 독립이 아닙니다. 그 독립은 진정한 독립이 아닙니다. 네.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제 독립 사건의 확률 계산이 나오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 B가 독립이라 하면 나는 무슨 공식만 땡겨? 저 공식만 땡겨. 기존에 알고 있는 공식이다. 그러니까 교집합은 그냥 뭐 해버리는데 A, B 사건의 확률에 곱을 그냥 구해서 거기 때려 넣어버리는데 그럼 이거 A가 얼마입니까 지금? 3분의 2죠. 자, 7번 같은 경우에는 합집합이 지금 얼마야? 합집합이 얼마고? 6분의 5고. 그래서 우리가 합집합은 A 사건의 확률 얼마입니까 지금? 3분의 1. 그 다음에 뭐죠? B 사건의 확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PA 여기를 빼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뭐 안 된다고? 이거를 뭘로 써버리면 돼? 저걸로 써버리면 돼. PA 곱하기 PB라고 써버리면 돼. PA가 얼마야 지금? 3분의 1이잖아. 여기를 뭘로 쓴다? PA 곱하기 PB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요거 계산하죠. 3분의 2이 얼마야? PB죠. 1에다가 3분의 1 빼는 PB니까 동량이니까. 이건 얼마 돼? 6분의 2는 6분의 3, 2분의 1 되지? 네. 넘기면 얼마야? 이거는 4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독립계산은. 감정은 배제하라. 알겠나? 네. 그 다음에 독립사건의 확률입니다. 지금 어떤 시험에 지우와 서준이가 합격할 확률이 각각 4분의 3, 3분의 1이면 불합격할 확률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독립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의 의미랑 이런 식의 의미를 같이 우리가 독립으로 다 생각하면 된다. 그러면은 지우와 서준이가 모두 합격할 확률은 지우와 서준이가 어쨌든 시험에서 얘들을 합격할 확률은 독립이죠 서로. 네. 서로 영향 없지?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앞에서 했던 것처럼 둘이 그냥 곱하면 됩니다. 4분의 1입니다. 지우는 합격 4분의 3, 서준이 불합격 3분의 2지? 네. 서로 아무 영향 없지? 곱하면 됩니다. 적어도 한 명. 둘 다 떨어질 확률에 전체에서 빼면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한다는 건 둘 다 합격, 둘 중에 한 명 합격씩 이렇게 되는데 네 가지 경우에서 나오죠. 합격, 불합격이니까 합, 불합, 불불 나오잖아. 근데 문제에서 적어도 한 명이 합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합, 불합 이렇게 되지. 근데 그걸 구할 바에 그냥 둘 다 많은 거, 둘 다 불합격하는 거에 전체 빼는 게 낫죠. 네. 얼마입니까? 4분의 1과 3분의 2 곱해서 1에서 빼면 됩니다. 거기는 이제 합집합으로 계산해서 그냥 P 교집합으로 계산했는데 뭐 각자 보면 여러분들이 쌤이 방금 풀이한 게 거기 다른 풀이 3번 풀이 방법입니다. 여집합 구한 다음에 전체 1에서 뺀 거죠, 그죠?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229번에 여러분들 그거만 하나 풀고 아직 35번이니까 229번에 보면 두 사건의 의미에 대하여 P가 B가 P이다. 그럼 거기 여기서 하나 터져야 됩니다. 이게 뭐야? B조건 하에서 A가 일어나나 그냥 A가 일어나는 사건이 다 얼마다? 2분의 1이지. 이게 독립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PA 교집합 B가 일어나면 5분의 1이라는 소리는 뭐라고? 229번에 PA 이걸 안 일어났다. 일어났다 했죠. 여기서 바로 뭘 찾아내야 되나? A, B가 서로 뭐다? 독립이라는 걸 찾아내야 돼. 저쪽이네 지금. 뭐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건 뭐 A가 아예 뭐 없건 해도 어쨌든 다 똑같잖아, 그지? 독립이고 그럼 독립이면 PA 교집합 B가 뭐가 된다? PA, PB가 되죠. 이게 지금 문제에서 5분의 1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마무리하면 되지 그냥. 얼마입니까? PA가 2분의 1이니까 넘기면 5분의 2가 되거든. PB를 합집합 구하래. 그럼 PA가 얼마고 2분의 1이고 PB도 얼마가 돼? 5분의 2죠. 여기서 그 다음에 교집합은 문제에서 교집합 줬지? 얼마나? 5분의 1 빼면 되죠. 10분의 얼마야? 5, 4, 2 10분 얼마죠? 7 알겠나? 출력업도 뭐 거의 내가 봤을 때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 233번에 보면은 지호가 참가한 어느 사생대의 점수는 관람객 투표 점수와 심사위원 점수를 합한 것이다. 관람객 투표 심사위원 ABC 등급을 했을 때 점수가 어느 죠? 관람객 투표와 심사위원에게 ABC 등급을 받았을 때 점수는 오른쪽 표와 같다. 심사위원 점수도 좀 지호가 두 항목에서 ABC 등급을 받은 확률이 각각 2분의 1 지호가 받는 두 점수의 합이 70점이 넘는 것이. 어떻게 보여야 될까? 지호가 받는 두 점수의 합이 70점이에요. 그런 거죠. 만약에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겠나? 사생대에 나갔는데 자기 이제 그림을 딱 내면은 관람객들이 일단 투표를 해주고 그다음에 뭐 심사위원들도 투표를 해줘. 그래서 내가 등급을 A를 받을 수도 있고 B를 받을 수도 있고 C를 받을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제 A를 받는 확률은 A를 받게 되면 내가 받는 점수는 얼마입니까? 평균 점수 구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뭐냐니까 지금 70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결국 누구일 수밖에 없어 지금. 지호가 두 항목에서 ABC 등급을 받을 확률이 각각 A는 2분의 1 확률이고 B는 4분의 1 확률이고 C는 얼마야? 6분의 1 확률이잖아. 지호가 받는 두 점수의 합이 70점일 확률. 그럼 만약에 관람객한테는 A를 받고 그럼 40점이죠. 그러면 심사위원한테 몇 점을 받아야 70점이 되는 거야? C를 받아야 되겠죠. 40점 더하기 30점 C니까. 그러니까 AC 확률 구하고. 왜냐면 관람객이든 심사위원이든 뭐야? 서로 독립이니까. 그럼 관람객한테는 30을 받았으면은 심사위원한테는 얼마 받아야 돼? B를 더 받아야 돼. 그래 70대죠. 그럼 BB를 받으면 이것도 70점이지. 그 다음에 관람객한테는 C 등급 받고 심사위원한테는 뭐 받은 거
A 받는 거 CA죠. 근데 이건 다 서로 독립이잖아. 그럼 AC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6분의 1. DB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CA는 6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거는 다 나오게 답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일단 이런 거 여러분 국어 이해를 잘 하셔보죠. 12분의 1 더하기 9분의 1 더하기 12분의 1이니까 얼마? 36분의 343이죠. 36분의 얼마입니까? 12제 얼마? 18분의 얼마? 5 됐습니까? 233번에 18분의 5 맞고 아까는 몇 번이었죠? 229번이었나? 229번은 10분의 7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